안녕하세요. 김정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잡으면 무조건 우상향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2년 전 상투장에 잡아서 회복을 못한 경기도 중대형 아파트들이 50%가 넘습니다. 다 떼돈 번 줄 아시죠? 지금 10년 지났는데도 오히려 손해라고요. 우상향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까 상투장의 매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와 인천, 광역시 등 서울을 제외하고 집값이 지나치게 올랐거나 가격이 비싼 곳들은 대폭락 이후에 본전 회복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실컷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가는 계속 2200을 향하여 상승 중이며 달러와 금, 은, 유가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부동산 어디를 잡아야 장기적으로 안전하며 어디를 잡으면 쪽박을 찰까요? 집값 대폭락 후 여기만 오른다, 쫄딱 망하는 곳은 깜짝 놀라고 있네요. 이 여자분도 이빨이 빠지도록 웃고 있고요. 자, 집값 대폭락 후 여기만 오른다. 과연 어딜까요? 일단 서울은 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서울은 전체적으로 유망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만 한 2년에서 4년이 집값이 떨어진다면 제일 많이 떨어질 곳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돌아오면 서울이 제일 위험해요. 왜? 비싸니까요. 그런데 10년까지 내다봤을 때는 서울은 본전 회복하고 다 신고가 찍고 갈 가능성이 커요. 서울이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자, 강북은 신고가 못 찍을 곳도 나올 것 같아요. 왜? 너무 집값이 많이 뛰어가지고. 근데 강남은 상대적으로 폭락은 심한데 신고가를 다 찍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돈만 있다면 물론 하락장이 잡는 게 최선이고, 자 10년 나는 15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한강 이남 쪽 비싼 곳들이 더 유망합니다. 그러면 서울 장기적 유망 순위를 볼까요? 강남권, 강남, 서초, 송파. 한강권, 용산, 성동, 광진, 마포, 동작, 영등포, 강동, 양천, 강서. 도심권,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외곽권,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은평, 금천, 관악, 구로. 자, 그리고 경기 1, 2, 3 신도시 중심지, 경기 외곽. 이렇게 1번에서 5번, 6번 순이에요. 여러분들 1번에서 6번 순이라고요. 자, 웬만하면 제가 자꾸 서울만 강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 시세에 따라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기 강남 3구, 그리고 이 한강 라인, 강서, 영등포, 동작, 강동구, 그 다음에 마용성광 이 일대, 그리고 도심의 중구까지는 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정도는 하락장에는 폭락이 심한데 폭락장에 잡으면 최고고, 장기적으로 지금 잡아도 신고가를 찍고 많이 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서울 핵심 지역, 방금 말씀드렸던 곳이네요. 서울 핵심 지역이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네요.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여기 마용성, 여기 광진구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그리고 강동구까지. 자, 그러면 서울 핵심 지역이라고 해서 같은 핵심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불인이들한테는요, 제가 이렇게 불인이, 부자 어린이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동산 잘하니까 그런 분들도요, 상당히 도움 줍니다. 기본을 잃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보세요. 자, 강남권 한강 라인 이게 최고입니다. 테헤란로, 북쪽,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잠실, 신천 여기를 안 잡고 무슨 입지를 말한다? 택도 없습니다. 자, 강북에 그럭저럭 비싼 곳들 잡지 마세요. 나중에 폭락장에 여기가 좋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남권 테헤란로 남쪽, 이제 방배, 양재, 도곡, 개포, 대치, 수서, 일원까지.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좋은 곳들이에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해외는 도시 평균하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곳의 집값 차이가 4배예요. 즉 제일 비싼 곳들이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 평균이 9억이 넘는데 강남권 평균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럼 2배도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전망이 어디가 밝겠어요? 이제 글로벌 시대에 당연히 강남이 더 우위겠죠. 자, 세 번째, 강남 서초 외에 송파, 강동 여기가 세 번째 아마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한강 라인 차지할 거예요. 용산, 성동, 마포, 동작, 영등포, 양천, 강서. 물론 순위가 좀 뒤바뀌어지는 아파트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도심권과 차순위 발전,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기타 6번째를 하다면 이제 외곽이 되겠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재개발과 재건축 보시면 재건축 비중이 높은 지역은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 강남 4구가 상대적으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비중이 높습니다. 영등포, 노원, 도봉, 서대문, 용산, 강서. 앞으로는요, 자, 미래 기대치 똑같은 아파트라도 새거 잡으면 별 볼일 없어요. 얘는 뽕을 뽑았어요. 자, 새거 잡아갖고는 앞으로 이제 10년 지나서 다시 또 상승하더라도 10년차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뭐 10년차 아파트는 20년차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별 볼일 없다고요.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방금 말씀드렸던 속도 빠르지 않아도 돼요. 좀 이제 오래된 것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곳들, 이런 것들이 미래 전망이 밝습니다. 재개발 비중이 높은 곳, 관악, 동작, 영등포, 용산, 성동, 성북, 종로, 은평, 마포. 제가 여기 지금 파란 게 재건축, 빨간 게 재개발. 이게 지금 막대 그래프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파란 거 앞쪽으로 맞네요. 자, 강남 일대는 재건축이 더 유망하고, 강북 쪽은 상대적으로 뭐 은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많습니다. 서대문구, 마포구까지. 이번에 서울 핵심 뉴타운 현황. 자, 서울 지역의 뉴타운들이 이미 완성이 끝난 곳이 있고 주로 1기가 많죠. 자, 2, 3기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는 구역별로 분양이 끝났거나 이제 분양도 준비 중인 곳들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핵심 뉴타운 분석. 당연히 여기도 고가 중심의 유망 뉴타운과 중가 중심의 유망 뉴타운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즉, 돈만 있다면 혹시 하락장이 돌아온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집값이 여러분들 하락장에는 10억 투자할 게 6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자, 6억 투자할 게 한 3, 4억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고가 중심, 수색, 증산, 전농, 답심리, 이문, 휴경, 아연, 한남, 거여, 마천, 흑석, 노량진, 영등포, 신길까지를 고가 뉴타운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 중심의 유망 뉴타운, 교남, 창신, 중화, 장위, 상계, 천호, 방화, 신정, 시흥, 신림.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얘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다음 상승장에 누가 더 많이 가느냐. 얘들이 지어진 아파트보다 많이 가요.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물론 폭락장에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들이. 폭락장이 더 떨어지겠죠. 거품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10년 지나서 이제 다음 상승장에는 얘들이 더 간다고요. 자, 실질적으로 여기 지도상의 위치가 잘 나와 있죠. 자, 이번에 경기 장기 유망 지역. 이번엔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장기 유망 지역 순서대로 1위에서 4위까지 뽑아봤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인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 생각입니다. 자, 1, 2, 3기 신도시 택지지구 GTX, SRT, 분당선, 신분당선 이 일대가 강남 인접지역 바로 여기가 1순위가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기가 특히 집값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락장에. 자, 두 번째, 과천, 판교, 유래, 광교, 평촌, 성남, 광명, 용인, 안양. 바로 이 선까지, 물론 겹치기도 하죠. 이 선까지가 앞으로 오히려 서울, 강북보다 더 가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제1 외곽순환도로 안쪽이 좋고요. 만약 강남 성향, 그 밑에는 외곽순환도로 바깥도 괜찮습니다. 자, 동탄 2, 송도, 구리, 하남, 의왕, 수원, 고양, 남양주 이 일대들은요 대부분 이제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은 김포, 의정부, 부천, 군포, 시흥, 광주, 대부분의 인천 등에 해당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기타예요. 기타. 그러면 1번만 좋고 5번, 4번은 나쁘냐? 1, 2, 3, 4순으로 폭락도 심하지만 나중에 신고가 찍고 올라가는 것도 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10년을 내다본다면 1번이 좋고 2번이 그 다음 좋고 3번이 좋고 4번이 좋은데 그냥 단순하게 하락장만 본다면 거꾸로 좋겠죠. 4, 3, 2, 1. 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부동산은 다음 상승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있고 서울의 인접지역 특히 강남 쪽 이 밑에가 좋아요. 밑에가. 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서울 이렇게 인접. 굳이 따지자면 제1 외곽 순환고속도로죠.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도 재개발 재건축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비중이 높은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성남은 재건축도 높고 재개발도 높아요. 광명, 수원, 안양, 안산, 고양, 남양주, 부천, 의왕 특히 그냥 생 아파트보다 재개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뉴타운, 정비구역 이런 것들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속도가 좀 남은 것들이 더 좋다. 왜? 거품이 좀 덜하니까.
재개발 비중이 높은 지역 역시 성남, 수원, 화성, 부천, 시흥,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여기 도시별로 지금 보시면 자 성남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다 좋고 그리고 수원도 역시 같이 비중이 좋고 전반적으로 뭐 부천 재개발이 좀 많고요. 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곳들을 구분 잘 해놨습니다. 경기도 미래 입지 분석. 그렇다면 경기도 미래 입지는 어디가 우위냐? 그냥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호 써진 것들만 잘 기억을 하세요. 경기도라고 해서 무작정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비싼 것들이 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강남권 인접 지역이 유망합니다. 지금 여기 서울 있죠? 이거 경기도 크잖아요, 이거. 이렇게. 경기도가 서울보다 땅이 무려 14배나 커요. 그래서 집을 잡는다면 제가 서울을 권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도 자, 이게 서울 밑에 쪽, 이쪽을 권합니다. 뭐 성남, 하남, 용인, 뭐 안양, 광명 이 일대, 과천. 그다음에 서울 인접 지역이 유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울 근처 이렇게 주로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겹치죠. 제1 외곽순환도로 안쪽이 좋습니다. 바깥쪽은 너무 멀어요. 자, 성남, 하남, 용인, 수원은 바깥쪽이 일부 있는데도 여기는 좋다고요. 왜? 강남 성향이 강하니까. 네 번째, GTX, SRT, 분당선, 신분당선, 9호선 또는 공항선 바로 여기까지는 서울 교통거리로 거리는 좀 멀지라도 단축 구간은 좋습니다. 이게 좀 송도라든가 동탄투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곳들 자, 뭐 킨텍스라든가 이런 곳들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은 비싸니까 많이 폭락하겠죠. 지금은 좀 위험해요. 좀 떨어진 다음에 잡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후광을 봅니다. 현재 상투장은요. 여러분들 8억 이상 고가 아파트 자 경기도에 8억 이상 1, 2기 신도시 포함해서 고가 아파트 뭐 10억 15억 이렇게 비쌀수록 나빠요. 쫄딱 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 광역시가 8억 이상이다. 얘는 볼 것 없이 보지도 마세요. 그런 거. 자 제2 도시 제3 도시가 비싼 곳들 별로 없어요. 해외도. 자 그런 것들 거품이 지나치고 단기간에 더블, 두 더블, 세 더블까지 됐는데 보지 마시라고요. 입주한 새 고가 아파트 위험합니다. 특히 새 아파트가 안 좋아요. 왜? 지금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생겨가지고 너무 지금 거품이 심하거든요. 자, 경기 주요 고속도 뭐 이게 지금 서울 있고 경기도 있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면 자 가로 쪽에 제 영동고속도로 있죠.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 있고 새로 한번 볼까요? 여기 서울 순천 양양고속도로 있고 그리고 포천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자 중부고속도로 있고 제2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여기 서수원 오산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보기와 같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죠? 다 아는 거지만 이제 3기 신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도 많아요. 여러분들 6개만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자 우선 3기 신도시, 주요 신도시 6개부터 볼까요? 자 고양 창릉 약 38,000 가구인데 여기 보시면 위치가 여기죠. 그리고 남양주 왕속 지도상으로 지금 서울 동부 쪽에 있죠. 자 다산하고 갈매 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는 특히 GTX 권역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남 교산 32,000 가구, 남양주 왕숙은 66,000 가구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과천 7,000 가구,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입지는 제일 탁월하죠. 그 다음에 부천 대장 2만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인천 계양주 17,000 가구 이렇게 6개의 신도시가 있는데 자 그리고 GTX 보시면 여기 GTX A 노선 초록색이죠. 여기 이렇게 경기 파주 운정 동탄 약 83.1km고 그 다음에 GTX B 노선 보시면 남양주 왕석부터 쭉 부천 송도 인천 송도까지 그리고 C 노선 경기 양주 덕정 수원까지 여기 수원역으로 지나가죠. 자 수원역에서부터 양주 옥정까지 서울 3기 신도시를 분석하면 3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입지 규모 면에서 투자성이 높다. 여러분들 아직 분양 안 했잖아요. 3기 신도시는 대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물론 집값이 나중에 막 폭락한 상태에서 분양한다 그럼 대박까지는 아니죠. 왜? 기존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는 3기 신도시 좋다고요. 자, 모 유튜버는 3기 신도시 혹평하는데 말 같은 소리 하라고 하세요. 거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기존 아파트 값이 이러고 얘는 이런데 당연히 얘가 좋죠. 그럼 무슨 뭐 3기 신도시가 나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자, 3기 신도시 우선순위 과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과천, 하남, 교산, 자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순입니다.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이 순서 GTX도 같은 GTX가 아니에요. A, C, B 순으로 좋아요. 왜? 강남을 지나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GTX 트라이앵글 가르쳐줬죠. 청량리, 서울역, 삼성역 이렇게 해가지고 트라이앵글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내용들도 많아요. 30만 가구 위치도 볼까요? 자, 입지 우위 지역 아까 6개 말고도요 다 좋아요. 이곳들 놓치지 마세요. 특히 GTX가 바로 지근거리인 곳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구성역, 광명 하안투, 안양 관양, 안양 매곡, 안양 인덕원, 수원 당수, 부천 당곡, 광명 항원투, 의왕 청계. 여기는요 입지도 좋고 GTX 권역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최고입니다. 물론 다음도 괜찮아요. 차순위도, 의정부 우정 여기도 GTX 권역이잖아요. 고양 탄현, 자 시흥 하중, 안산 신갈투, 안산 장성, 인천 거망.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요. 지도상으로 지금 쭉 여기 연결돼 있죠. GTX ABC 노선 해가지고 이거에 분양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물론 분양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인천 입지. 자, 인천은 항상 찬밥되어 있는데 요즘 많이 뛰고 있죠. 자, 인천 입지 분석. 송도 중심으로 인천은 여기 연수구 송도 중심으로 발전하죠. 자, 인천은 3개 라인 있어요. 서구 계양구 라인, 동구 부평구 라인,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남동구 라인. 다 서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중구 남구 남동구 라인은 좀 서울하고 좀 연계하기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요. 자, 동구 부평구 라인은 이제 구로구 쪽하고 연결되니까 그냥 그나마 비싸고, 서구 계양구 이쪽은 마포라든가 강서구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쪽 서울하고 좀 붙어있는 이쪽일수록 좀 좋고, 그 다음에 인천의 중심지인 연수구가 괜찮겠죠. 자, 여기 보시면 서구 계양구 서울, 동구 부평구 서울, 중구 남구 남동구 서울 이렇게 3개 라인이 있다. 자, 인천 신도시 투자는 좀 불확실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괜찮나요? 당분간 뛸 것 같아요. 인천 계속. 자, 풍선 효과다, 뭐 키 맞추기다 해서 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자, 송도, 청라, 영종도, 검단, 거망, 루원시티, 가정지구 다 좋나요? 상대적으로 피가 덜 올랐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미 피가 많이 뛰었고 입주를 했다면 이건 꽝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인천을. 왜? 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가격도 비싸면 더 좋지 않습니다. GTX 서울, 자, 전철 노선, 서울 교통 접근성이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할 말은 이겁니다. 자, 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시 3분야로 나눠봤습니다. 자, 서울은 현재 6년간 두세 배 올라서 큰 폭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서울이 제일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하락장이 돌아오면. 하지만 자,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오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서울은 거의 90% 이상이 폭등하고 신고가 찍을 겁니다. 즉 우상향 엄청나게 할 거예요. 강남일수록 심하겠죠, 우상향이.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 매수하면 높은 시세 차익. 결국 서울은 하락장에 매수하는 것 최고고요. 지금 막 매수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 근데 하락장을 이겨낸다는 조건으로 지금 매수해도 우상향하기 때문에 좋다. 자, 경기도 인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천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작년 올해 별로 안 뛰었던 경기도 인천이 너무 많이 뛰어버렸어요. 다 아시죠? 자, 댓글만 봐도 여기 올라갑니다. 너무 뛰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미치도록 뛰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광역시는 더 뛴 것 같아요. 자, 폐가 망신. 바로 이럴 때 쓰는 한자성어죠. 보세요. 뒤늦게 폭등하여 대세하락 폭락 위험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 특히 1, 2기 신도시 장기적 회복 불투명. 아까 서울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다 신고가 찍고 많이 간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회복도 못할 곳들이 널려있다 이거예요. 물론 신고가 찍고 가는 곳도 있겠죠.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신도시, 유성도시, 새 아파트, 특히 이 새 아파트들 있죠. 거품 엄청나잖아요. 고가 아파트, 뭐 가격이 비쌀수록 위험합니다. 광역시 지방, 광역시 중심 폭등하여 대세하락의 폭락의 위험이 높습니다. 지금 대전 신나게 뛰고 있는데요. 지금 더블 뛴 곳들 아예 그냥 보지도 마세요. 그런 것들 지금 당분간은 좀 올라갈지 몰라도 나중에는 제자리 돌아오게 되면 인구도 감소되는데, 자,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은 장기적 회복도 불가능. 오히려 수도권보다 더 안 좋은 곳이 광역시예요.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는 위험하고 대신에 뭐 2억밖에 안 가고 1억밖에 안 가는 이런 것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세요. 지금 사도 괜찮아요. 수도권도 괜찮아요. 나홀로 아파트만 아니고 뭐 이제 아파트 위에 뭐 빌라 이런 것만 아니면 1억, 2억, 3억짜리들 뭐 그렇게까지 데미지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떨어지긴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싼 거 말하는 거예요. 자, 10년 지나도 가격 회복 못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서울은 빨간색, 까만색은 경기, 그리고 회색이 인천인데 서울 보세요. 자, 이렇게 서울 빨간색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랐다가 폭락했다가 정말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갔잖아요, 여기. 자, 폭등했잖아요. 사선이 이렇게 되네요. 서울이 그래서 신고가 찍고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경기도 볼까요? 경기도는요, 까만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다가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서울하고. 근데 회복이 너무 늦어. 여기에요. 서울은 여기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뛴 거예요, 최근에. 하지만 지금 최근에 뛴 것들 다음에 또 폭락해가지고 정고점도 회복 못하고 말려들 가능성이 크니까 고가 아파트 조심하세요. 이거 2기 신도시 새 아파트도 다 포함돼요. 예전에 용인 분당장 납니다. 지금 분당 대형 신고가 찍지 못한 곳들이 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조심하시고 인천 보세요. 인천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기 보세요. 자, 이 기준이 물론 2018년 19년 초 기준인데 여기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지금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자, 경기도도 왜 올라간 것처럼 보이냐면 2기 신도시가 받쳐주니까 13년 이후에 분양했던 것들이 받쳐주니까 많이 뛴 것으로 보이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았으면 인천 짝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인천이 그래서 많이 뛰는 거예요. 왜? 키 맞추기 하려고. 근데 너무 많이 뛰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왔어요. 서울은 우상향이고 경기 인천은 본전 회복하면 정말 지금은 뛸 수 있어요. 지금은 본전 회복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송도, 분당, 아니면 동탄, 원, 용인 이런 짝 나겠죠. 파주 이런데 고양시 이런 짝 나겠죠. 자, 지금 현재 동탄 2, 송도, 그다음에 위례, 미사, 삼송, 광교 이딴 곳들이 다 해당돼요. 고가 못 찍을 가능성이 커요. 같은 값이면 서울을 잡아야지 왜 거기. 자, 저는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0년간 거래량과 집값 흐름 지금 계속 결국은 집값은 우상향은 한 건 맞아요. 특히 서울이 많이 뛰었죠. 자, 11.7년이 걸려야 집을 산답니다. 여기 매매 가격 특히 아파트 종합은 7억인데 아파트가 서울이 9억 2천이고 그 다음에 인천은 2억 5천대고 5대 광역시는 2억 4천대고 수도권은 5억 5천. 수도권이라는 말은 서울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수도권은 서울 플러스 경기 플러스 인천인데 수도권을 경기도로 착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용어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자, 경기도 자 3억 7천. 그러면 탑 나왔네요. 서울이 거품이 제일 심하네요. 물론 입지가 좋다고 하지만 그리고 전국 평균은 3억 6천. 자, 여기 보세요. 이 평균치에 비해서 한참 높은 아파트들. 기타 지방은 1억 5천밖에 안 하고 5대 광역시도 2억 4천인데 광역시가 막 10억이 넘어간다? 걔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 서울 주간 아파트 최근에 이렇게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 강남 상구도 폭락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 아직은 마이너스입니다. 정부 빨리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강북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강북이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거품이 심합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지 않아요. 강북이 거품도 심합니다. 나중에 회복 못할 곳들도 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특히 강북의 고가 아파트들은 조심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제1요각 순환고속도로 안쪽을 잡아라. 미래산업 인구 결과 구조입니다. 강남 한강 도심권 우선에 서울 외곽과 강남 성향 경기도를 차선으로 잡고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에 집중한다. 실거주와 투자 아파트를 구분하십시오. 투자는 무조건 서울권이다. 경기도 랜드마크가 가장 위험하다. 지방 광역시 랜드마크도 아주 위험하다. 같은 것이면 서울이나 서울 인접지역, 강남 인접지역이 안전하다. 완성된 신도시보다 미완성 신도시, 뉴타운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다. 완성된 새 아파트는 꽝이다. 서울에서 실거리가 먼 곳은 투자로 부적격입니다. GTX 노선은 거리가 멀더라도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미래 서울과 경기권 핵심 지역이다. 지금 고가 아파트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저가 주택은 매수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결론적으로 서울 인접, 서울, GTX,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뉴타운, 정비구역, 분양 즉 새 아파트 기대주들 바로 이게 성공한다. 이제 이 돋보기로 잘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입지 대비 가격 거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하락폭과 함께 다음 상승장의 상승폭까지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웃고 있지만은 않는지요? 유료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